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토크마다 찌릿찌릿하는 두 분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남도민으로 도민의 시선으로 풀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성현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그제였습니다. 민생토론회 세 번째 개최를 했었고, 반도체 산업 활성화가 곧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으로 20년간 3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라면서 투자와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남부 일대에 622조입니다. 예, 20년간이니까 622조 이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요즘 청년들 그 일자리 고민 참 많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참 뭐 좋은 소식으로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정기풍 의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1월 3일 날 예.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업무 보고를 예.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예. 젊은 인력들의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충분한 기대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산업이 본래 이제 수도권에서 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더해 가지고 예. 622조 투자 계획을 밝힌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도민들 입장에서, 경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좀 아쉬운 대목은 없을까요? 예, 저희 뭐 잘 아시겠지만은 경남도의 예. 가치가 사실은 기업 도시로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예. 경남도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도체 산업 자체가 80%는 뭐 수도권에 중첩되어 있고 예. 또 우리 지방은 겨우 뭐 10% 이렇게 남짓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상남도는 예. 원전 산업도 있고 그리고 또 조선 산업이라든지 방산 산업 예.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뭐 그 조선과 자동차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장점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또 원전 산업도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원자력 발전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마련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도 계속 확대하겠다. 그리고 원전 산업은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좀 지역에 분포가 돼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냐하면 아리백 이런 거 관련해서 네.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전혀 반도체에 대해서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상 이 600조 안에는요. 저희 문정부 때부터 시작한 300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예. 앞서서 또 작년에 300조에 대해서 삼성이 얘기했던 거가 다 포함된 거지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만의 뭐 추진이다 이렇게 볼 네네, 수는 전혀 없다라는 그런 거죠. 거는 없었고요. 그냥 이거는 총선용으로 올해 총선이 있다 보니까 예. 국힘 내부에서 지금 윤 대통령 자체가 사실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뭐 얘기가 나올 만큼이다 보니까 600조라고 하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규모 일자리가 생길 것 같기도 네. 하고, 여기에 그런 좀 주목이 많이 될 것 기대감, 같아요. 예. 네, 연초다 보니까 기대감 그런 거고, 사실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 원전하고 또 이 반도체를 가지고 오시는 걸 보면서 기겁을 한 건, 잘 아시겠지만 아리백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면 예. 원전은 아리백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을 가지고, 그리고 앞서서 외국에 가서 뭐 외국에서 반도체를 얘기를 하면은 원전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다는 걸 보고 예. 사실 좀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만약 원전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네. 반도체를 생산하고 수출한다, 그게 네. 지금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예. 지금 같은 경우에서 외교를 예. 너무 극단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출길이 다양해야만 반도체를 생산을 하더라도 예. 다양하게 판매를 할 수 있을 네.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뭐 많이 생산을 한들 수출길이 계속 막혀가고 있는 걸로 느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좀 대중관계에 그렇죠. 대한 지적도 네, 있습니다. 네, 예. 이거는 특히 이번에 이제 대만의 총통이 나오면서 보면은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것을 딱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태도는 정말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집권 당이 잘해줘야만 우리 국민들이 잘 살 건데 좀 깝깝하더라고요. 보기에는. 어떻게 좀 짧게 좀 반박의 목소리 내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이어왔던 것을 현 정부가 뭐 마치 이렇게 도용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용은 왜냐하면 아니고요. 네. 예,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영역 자체가 예. 민간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어느 특정한 곳을 선호를 했다 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방으로 옮겨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가 균형 발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국가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 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 예.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기업을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정부가 할 것은 기틀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 게 수출길을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국토 균형을 발전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건데 그 길을 오히려 국가가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기업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국가 외교 관계를 제대로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죠.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여당이. 근데 어느 정부가 그걸 그 수출길을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태도를 본다면 중국에 관련돼서 물론 중국과의 뭐 마음에 있는 우리가 해서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지만 경제적 이익만 따져본다는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에 있어서는 중국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국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반도체를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말과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대중 무역이나 예. 그 대미 무역이나 예. 같은 위치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대일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미일 공조 체제에서 예. 중국이 소외됐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 한미일 규모가- 공조 체제를 구축을 했으니까 시장 규모가 어디가 더 큰지를 보고 확장성을 더 봐야 되는 거지 어디를 놓치고 가자 이런 말은 아닌 겁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중국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중국에서 예. 이제 대미 그 수출이나 뭐 이런 쪽에 관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어깃장을 놓은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또 특히 민간 교류 입장에서는 예. 외교적으로 당연히 대중 무역을 규모를 더 유지해야 되고 반도체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외교적인 문제는 뭐 도의원 두 분 계십니다만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산업이 아무래도 지역으로 지금 포진이 돼 있고 거기서 대통령의 말은 전력을 생산해서 수도권의 대규모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니 그 전력을 보내겠다라는 심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비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왜 그래야 돼? 원자력 발전소는 왜 우리 주변에 있어야 돼? 이렇게 좀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의심 또 이런 지적 우려도 있거든요. 정기표 의원께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자력에 대한 예. 안전성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업이 있는 곳에 예. 가까운 곳에 원전이 발전을 해왔죠. 다만 이제 그 반도체 산업도 예. 원전이 필요로 하다면 값싼 에너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 반도체 가장 근처에서 원전이 발전소가 생기면은 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이게 안 예. 되는 거죠.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 원전은 저희 부울경 지역에 완전 집중해 있지 않습니까? 지도로 보면 오른쪽에 네, 완전히 자리하고 위험 있죠. 부담은 예. 저희 지역 부울경 지역에 물론 경남에 있는 것보다는 저쪽에 다 있겠지만 위험성은 저희까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값이 우리가 더 쌉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 규모나 투자는 다 저 지역으로 가면서 왜 우리 지역의 모든 걸 다 감수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생산 발전소가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은 예. 전기료를 좀 더 저렴하게 해달라. 예. 그리고 저희 경남도 의회에서도 예. 저희가 이제 그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은 전기료를 좀 인하시켜 달라는 지역 차입에 대한 부분들을 대정부 건의안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뭐 지역민들에 대한 불만까지도 좀 개선책까지도 같이 던졌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인드리 1위 업체가 일부러
또 그 곳곳에다가 예, 예.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배워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전력들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뭐 원전 산업도 있고 그런 것인데 수도권에 더 수용할 수 있는 송전 선로가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는 산업 시설이 오히려 좀 그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이제 저희가 값싼 에너지원이다 해가지고 사실 대한민국이 60, 70년대, 80년대를 이어오면서 예. 경제 성장에 큰 바탕을 이뤘던 것은 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원전을 잘 관리를 하고 예. 유지하는 또 기술 또한 세계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전 산업은 뭐 위험한 산업이고 또 반도체 산업은 좋은 산업이다. 이렇게 판가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은 이제 뭐 전력 생산 측면 그리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 산업의 위치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100% 조달하지 않으면 반도체를 수출할 곳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 뭐 없지 않습니까? 이 대목이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예. 가장 안타까운 예. 부분인데요. 앞서서도 예전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재생에너지를 마치 정쟁화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데요. 재생에너지는 꼭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할 부분인데 지금 재생에너지를 계속 줄여가고 오히려 있는 느낌이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바로 늘려야 될 시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으로 가면 반도체 첨단 산업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그리고 두 의원의 말씀 종합돼서 여러분들이 또 머릿속으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테이블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상현 도의원, 정기풍 도의원, 한전 듀오와 함께하고 있는 뉴스테이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기책 사유로 재보선이 발생한 선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라고 했고요. 물론 해당 무공천 기준으로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선이 이뤄진 경우에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무공천이다라고 사족을 달았고요. 이후 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또 금고형 이상 확정됐을 때 세비 반납 경남에서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에 이어서 정치 개혁적인 발언 약속이 또 이어졌다 이런 식으로 칭찬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바로 다음 날에 국민의힘 당은 당 소속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출마, 그러니까 총선에 나서면서 사퇴하면 빈자리가 생기니까 그때 보궐선거가 생기면 공천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거를 뭐 지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좀 다른 사람 놓고 이렇게 봐야 되는 얘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한동훈 좀 비대 다른 겁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연일 정치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포기하는 건데요. 불체포 그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금고형 이상 확정 시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겠다. 또 공천자들에게 정말 하겠다라는 서약서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개혁의 목소리가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사족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선이 됐을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또 어느 정당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그 모든 어떤 선거에 공천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르게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이런 사람은 공천 안 되는 거고 이제 다른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내려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감점 요인은 주어집니다. 분명히 주어지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본인들의 어떤 선거 전략상 또 본인의 어떤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 직을 수행을 하는 곳에서는 예.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줘야 되죠. 경남도 보면은 이제 밀양시장 포함해서 4곳이 이제 재보선 예정지라고 하는데 앞서 뭐 정기풍 의원께 드렸던 질문처럼 이게 한 자리 비면은 또 한 곳에 들어가려는 후보자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연쇄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보선 비용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표를 준 유권자들에 대해서 좀 책임 의식도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런 고민들이나 뭐 반성은 없었냐 이런 질문들도 할 것 같거든요. 뭐 정기풍 의원님 네. 의견에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에는 너무 포퓰리즘식이 아닌가. 이번에 또 국회의원을 예. 50명이나 줄이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발언도 있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혁이란 말은 새로운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모든 말들은 앞서서 다른 분들이 다 하셨던 말인데 예. 지켜질까라는 의구심이 정말 많이 들고요. 또 꼼수를 해서 예. 뭐 선출직 사태 뭐 기만하지 않을까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또 들어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국민의힘 맞습니다. 같은 예, 경우에는 예. 물론 우리 당에도 있었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꼭 지켜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야 이거 좀 시원하다 이렇게 듣는 분도 계셨다가 그 뒤에 전해드린 그 국민의힘 이제 당에서 밝힌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경우에는 뭐 공천한다 이걸 들었을 때는 뭐 똑같네 예전과 다름없는데 이렇게 느낀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끝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재명 대표가 그 새해 벽도 역시 피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름 만에 돌아왔습니다.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했는데 복귀하자마자 이재명 대표 일성은 이렇습니다. 총선 승리 각오를 다지면서 이번 총선을 정권의 중간평가 총선이라고 칭했고 정권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한상은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복귀 이후에 발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잘 옳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뭐 어느 당이 됐든 이것은 당연히 뭐 평가라고 봐야지고요. 그리고 당 대표께서 빨리 복귀하신 거라고. 보름만이면 정말 빨리 복귀하셨는데 이거가 오히려 더 논쟁을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왜요? 건강이 사실은 앞서서 단식도 하셨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크기 때문에 네네. 빨리 복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본질은 자꾸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네. 이재명 대표가 복귀했고 또 뭐 그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안 되니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발언도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약간의 좀 충돌도 생기고 있는 것 같던데 예. 이 대표 일단 무사히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민주당 그 이재명 당 대표께서 15일 만에 예.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일단 크게 상처를 입지 않고 일단 당무에 복귀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피습 사건과 같은 이런 행위는 없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정치 일선에 다시 또 복귀를 하면서 예.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제1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날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심판을 받는 날이 칭송이 아닌가? 제1야당이 심판을 예. 받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당이 먼저 뭐 법률을 만든다든지 경제를 먼저 이끌어가 주시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저희 당이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여당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정부가 하는 일들이 사실상 지금 끌고 온 일들이 보여지지가 않다라고 아마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마 총선에서 결과가 밝혀지겠죠. 예,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사실 이제 거대 그 야당에 예. 정말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툭하면 뭐 특검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가?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특검보다 아니면은 거부권을 더 이만큼 행사한 대통령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특검을 너무 많이 신청하니까 예.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특검이 않습니까? 아니라 민생 법안을 다 거부하셨죠. 예. 물론 이제 본인이 약속한 법안조차도 다 거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은 네. 제가 볼 때에는 정말
거대 여당이라고 해서 국민들을 바라보고 또 집권 여당의 당 정책에 대해서도 바라봐 줘야 되는데 예.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심판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한 곳은 심판 당하겠네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 오늘 두 분의 말씀도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도 다가오는 총선에 있어서도 중요한 한 표 여러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한전도와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